업데이트 공개됩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IS에게 나오는데요. 작년하고 좀 장소가 바뀌었네요. 바뀌고 좀 상황이 좀 앞에 세션도 좀 길어져서 사족을 빼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세션하고 올해는 이제 키노트를 하게 됐는데 어떤 주제로 갖고 키노트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키노트에서 제품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는 게 좀 아무리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각의 세션들은 각각의 제품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보안을 전체적으로 최신의 동향을 말씀해드리는 세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있었던 전체적 보안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주제를 잡았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컴포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트너라고 하는 하나가 RSA 컴포넌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RSA가 2월에 시작하고 이 가트너는 연마다 돌아가고 많이 하는데 마침도 2월에 두 개까지 시작을 했고 그 두 개의 컴포넌트에서 유사한 컨텐츠, 키워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안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vendor들은 각각의 영역 안에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메시로 막 섞여 있어요. 하나의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전체적 교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클라우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클라우드 좀 얘기 많이 하면 클라우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시큐리티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 제로 트러스트도 있고 S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RSA 컴포넌트 키노트 중에 VM웨어의 시큐리티 VP가 발표된 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션에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꺼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랜디셔널, 기존의 올드한 영역과 모던한 요즘에 있는 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이미지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부분을 딱 보시면 하이퍼바이저에 VM이 올라가 있는 조차도 되게 트렌드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전처럼 하나의 서버에 물리적인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하는 서비스나 가상화의 VM에 데스크에서 올려서 하는 서비스나 지금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그건 다 올드하다, 트랜지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안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모던은 아마 포탈이나 서비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흔히들 얘기하는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도커, 컨테이너들 영역이죠. 그 영역의 보안이 지분해야 되는 보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T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하죠. 많이들 아시는 게임인데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보안이 그 중에서도 측면 이동이라고 하는 메터널 무브먼트가 보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보여요. 엔드포인트 안에서도 보시면 아마 세션 좀 들으실 때 BBDR 얘기 들으시면 메터널 무브먼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안에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부분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EDR을 들으실 때 마이터 어택 TTPS라고 하는 것 중에 탭틱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메터널 무브먼트가 팁팁으로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측면 이동은 보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기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모던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서버리스 안에 펑셔널리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트래픽에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예, 그런 얘기를 이 친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해야 될 대안이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하고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이 많은 컨테이너들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컨테이너들이 주고받은 트래픽을 보고 그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하거든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버리스 같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보안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트너가 얘기하는 트레디셔널 것과 모던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붙여봤어요. 쉽게 이해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물리적인 시스템과
가상 환경에 동작하는 서비스는 그냥 올드한 레가시한 트랜지션하는 부분인 거고, 모던으로 넘어왔을 때는 본인들 알고 계시는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또 파게트, 람다 이런 서브리스 쪽이 모던한 거다. 오늘로 보는 거고요. 그런 이제 모던한 쪽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화두가 됐던 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올라오면서 확장되면서 했던 거고, 가드너가 얘기했던 3C라고 하는 IaaS, PaaS, SaaS 영역 안에 각각의 영역은 이런 보완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2015년도 이후로 16년도에 주창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IaaS는 CWDP라고 하는 오프로드 프로텍션이라고 했었고, IaaS가 아닌 PaaS와 SaaS는 각각의 영역에 보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충돌이 좀 나요. 어떻게 충돌이 나냐면, CWDP는 워크로드 프로텍션이에요. 트랜지셔널한 보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버 안에 백신을 깔고 호스트 IP를 올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인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는 영역이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시면 VM에만 올려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도커 서비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안 담당자인데 그 둘의 영역의 보안을 다른 솔루션을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CWP한테 오늘 요구사항은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CSPM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설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라우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담당자들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다 보니 보안적으로 허술하게 설정이 오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쭉 내려오다 보니 다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CWDP와 CSPM은 과거 1, 2년 전에 계속 만났어요. 파트너 자료를 보시면 CWDP에서 출발하는 벤더들이 CSPM의 포탑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CSPM을 지원하는 벤더들이 CWDP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런 기구들이 계속 만납니다. 보시는 거는 AWS 람다,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이고요. 인스턴스 사용량에 대한 추이예요. 19년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거의 3.5배 정도 증가를 한다는 건 일반적인 서비스가 이제는 트랜지셔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버리스 모던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요. 각각의 CSP들이 가지고 있는 파스 서비스들의 사용량입니다. AWS는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펑셔널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CSP 입장에서는 각각의 인스턴스 사용률이 늘어가면 서비스도 좋게 해줘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인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좋아지고, 2년 전에 자료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좋겠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가트너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안에 세 가지 영역 안에서의 보안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건데요. 사용자에 대한 계정에 대한 부분은 CIEM이라는 포탑으로 나왔고, 도커 컨테이너 같은 개념은 쿠버네티스 기반 운영을 하다 보니 쿠버네티스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KSPM이라고 솔루션이 나왔고, 결국 말씀드렸던 CWPP와 CSPM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CNAPT라고 하는 솔루션의 카테고리 영역을 새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영역 안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즘 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가 얘기하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CWPP와 CSPM을 같이 지원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aaS에 대한 영역은 캐스뷰로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SWG, 일명 얘기하는 웹방화벽, 지금 우리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이 영역이 같이 있어야 SaaS 서비스가 대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SWC와 제로 트러스트와 캐스비가 묶여서 SSE라고 하는 카테고리고, 이게 하나의 솔루션과 하나의 벤더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클라우드는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여기서 SDR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서 SDR 얘기하는데 클라우드 영역을 지우지 않은 건 SDR이 클라우드하고 엮여 있어요. SDR은 이제 세션들도 많이 있고 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는 같이 봐야 된다, 확장해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개념은 솔직히 되게 핫하거나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서비스, 그러니까 MSS 쪽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늘 있었던 얘기였던 거고, 싱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에 타격 관리를 하고 있었던 다른 서비스는 원래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서는 볼 게 뭐가 있냐? 결국 뭐 EPP, EDR, AV 이런 것들 썼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EDR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된 거고요. 네트워크는 다들 아시는 뭐 IPS, IDS, 미드스 FA를 보게 됐죠. 근데 파견 관제를 저도 이제 서트를 있을 때 싱을 통해서 볼 때는 엔드포인트를 연동했었어요. 연동해서 정책을 만들었었고, 실제로 발생했던 제 경험치 기준으로 70% 이상은 다 엔드포인트 이벤트였어요. 그만큼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다는 아니었었어요. 문제는 XDR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저거를 하나의 벤더가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더 확장됐어요.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새롭지 않고 실제로 고객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까지 XDR을 같이 지원하는 거고 그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XDR을 하게 되면서 선지하고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 대응의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고 대응을 좀 더 쉽게 하고 싶으니까 이 XDR 솔루션들이 소화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절이라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올라오는 이벤트들 중에 IOC들이 악성인지 아닌지 레퍼를 하게 되고 레퍼를 하려다 보니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XDR은 저런 형태로 확장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XDR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XDR을 말씀을 드리면 싱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에서는 XDR과 싱을 저렇게 설명을 해요. 적용하기 쉬운 것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좀 저렴한 부분, 성숙도와 적용하기 사용의 편의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계가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싱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었던 영역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XDR을 써야 되냐라는 건 뒤에 있는 콘솔리데이션으로 통합돼요. 너무 파편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다 보니 담당자들도 봐야 될 시스템이 많아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통합과 일맥상통하는 건 XDR이죠. 그래서 XDR이 커지는 건데 SDR 입장에서 자꾸 보면 하나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기업의 모든 보안 솔루션을 다 운영할 수 있나요? 모 그룹사가 대부분 그룹사들이 표준화를 하고 있지만 표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제품 하나로 다 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XDR도 심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DR도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XDR 그룹 안에서 서로 연동하기 쉽게끔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고 그들이 그렇게 계속 확장하고 있죠. 그 말은 싱하고 결국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싱인 거냐 아예 서드패트로 오픈된 거냐 이 관점인 것 같고요. 싱 벤더도 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DR이라고 카테고리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죠. XDR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왜 목적은 명확해요. XDR을 해야 쓰는 건 단순화하는 거고요. 통합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되는 건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정말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해도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보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도 몇 명 없어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고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한두 명 더 뽑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서비스로 돌아가요.
네, 이제 올드한 트렌드 전환을 이제 엔드포인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엔드포인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단순하게 노트북과 단말의 영역을 넘었죠. 지금은 모바일도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상화 VR도 그렇고 다스도 마찬가지로 다 엔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트너가 얘기하는 EDR을 얘기했을 때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댑터 시큐리티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 저 사진은 이 카테고리 하면은 봐보면은 정말 많이 붙였을 거예요. 그 안에 예방하려면 패치도 해야 되고 OS 하드닝도 해야 되고 뭐 탐지를 하려면 EPP와 EDR을 이용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요 이게 메시지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4분면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바뀌고요. 리스판스라는 게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이 미티게이션으로 바뀌어요. 이게 좀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대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뚫리면 뚫리는 거고 해킹을 당합니다. 아무리 잘 보완한다 하더라도 뚫린다는 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해를 당했을 때 영향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다시 복구해야 된다라고 돌아오는 거고요. 침해당한 원인이 뭔지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게 다른 vendor들이 얘기하는 레질리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회복시켜놓고 서비스 정성하고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랜지셔널 보안은 위쪽에 있고 밑에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EDR, XDR 이런 솔루션들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어택스프레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vendor들이 이 단어를 간혹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얘기가 다 정리되어 있는 얘기긴 해요. 기존의 보안은 그냥 엔드포인트랑 서버만 봤었어요. 근데 지금 확장되다 보니 클라우드까지 올라오게 되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사스 서비스 등등 넓어지니 기업들이 서비스하고 열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저것들을 다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표면이 넓어지고 많아졌어요. 웹 서비스 하나의 이슈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콘솔리데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트너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 안에 대부분의 vendor들이 통합할 거다. 근데 이것도 되게 신선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엔드포인트 쪽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경쟁사도 그렇고 기존부터 싱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콘솔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엔드포인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넓어지는 거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택스페이스처럼 넓어졌기 때문에 도입해야 되는 솔루션이 많아진 솔루션 운영하기 힘들어지니까 통합한다라는 거고요. 비용적인 것보다는 관리적인 분리도 강한 거죠. 네, 이제 EDR을 얘기를 할 겁니다. EDR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EDR이 뭐예요라고 설명하는 건 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EDR을 얘기하면 보시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EDR이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건 EPP라고 하는 제품들이 악성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여서 관리자들이 좀 더 잘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DR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EDR은 스레이더 헌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솔루션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던 말이죠. 근데 스레이더 헌팅은 원인을 사전에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소하는 건데 사전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나 사후적 관점이 강하고요. EDR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EDR을 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고요. 스레드 헌팅을 하려다 보니 기업에 그 정도 역량 있는 흔히들 얘기하는 network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다시 기업에 있는 능력 리소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스레드 헌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EDR 서비스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EDR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또 TTP라고 하는 라이터텍의 얘기를 하게 되고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고객이 들어오는 것들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쓰는 게 지금은 거의 마이크로틱의 TTP로 비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MSS예요. MSS는 보통은 이제 보안 관제, 원격 관제, 파급 관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MSS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확장해야 되는 거고 엔드포인트를 갖다 거니까 이데아 통해 서비스를 하게 되면 MDR이 되는 거죠. 그래서 MSS 밴드들이 MDR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서비스하는 밴드들이 나왔던 거고요. 소어와 인텔리전스 마찬가지입니다. 관제라는 저희 입장도 좋고 고객사 입장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좀 효율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하고 싶은 거고요. 자동화하기 위해서 소화가 필요한 거고요. 또 소화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정보를 배포하는 트랙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EDR을 내게 되면 EDR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다 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EDR은 스레드 던팅할 필요한 거고 MDR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DR을 얘기할 때는 EDR 제품을 도입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EDR을 도입해서 해결되는 건 솔직히 많이 없어요. EDR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시는 거고요. EDR은 결국 서비스로 보셔야 돼요. 제품을 싸서 EDR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회사, 또 역량 있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EDR은 제가 볼 땐 제품으로 보시는 것보다 제품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얘기 조금 할 건데요. 저희 자랑할 건 아니고, 한두 달 좀 지났지만, 우용우라는 드라마 다들 아시잖아요. 우용우를 보면서 우용우 하는 그 고등학생 친구가 해킹을 하죠. 스패피싱을 합니다. 여태까지 보안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뭐 변호사들도 우용우를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 들어오는 공격의 대부분은 스패피싱이 엄청 많죠. 최근에 유키즈 온더 블락에 영화 제작자가 나왔었어요. 그분이 영화를 개봉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집에 택배가 왔대요. 택배를 딱 보고 내용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택배가 국산일 수도 있고 내가 주문한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심정이 안 열 수 없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저희들은 인사 담당자한테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력서를 안 열어볼 수 있나요? 회계 담당자한테 계산서를 보냈는데 그걸 안 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정상적인 걸 보내서야 되는 건데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게 그걸 우회하잖아요. 그게 그들한테는 업무고 안 하게 되면 업무를 못한 거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어요. 스피어 피싱은 계속 활성화될 거예요. 보시는 건 스피어 피싱 사례인데 너무 똑같아요. 저것만 보시면 확인이 불가능해요. 저희를 사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희뿐만이 아닐 거예요. 경쟁사도 똑같이 이런 사칭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이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엔드포인트 얘기를 했고 제가 스미싱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국내는 모바일 보안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좀 약간 화두 밖에 있긴 한데 글로벌하면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택과 업계 근무가 많아지고 모바일에 의해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 모바일 보안도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안에서 스미싱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미싱에 대한 공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 중에 한창 코로나가 핫할 때는 택배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그 코로나 시절에 건강검진도 인원수 제한도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이 안 되다 보니 그 시즌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문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스미싱을 이용하거나 스패피싱을 공격 그룹들이 시즌얼리티에 맞는 그 사회적인 것들의 이슈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은 정상 문자고 오른쪽은 유사 문자예요. 보시면 요즘은 이제 문자에
풀도면 넣지 않고 단축열을 쓰잖아요. 그것만 보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엄청 힘들어요. 저희들도 분간을 못할 정도 어렵기 때문에 스미싱은 좀 주의 깊게 가야 되는 편이 영역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선지하는 빠르드는데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좀 더 받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 앱에서도 저런 식으로 악성 리플에 대한 컴퓨터들이 좀 있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게 올드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요. 보안을 하면 사업이 먼저냐 보안이 먼저냐 이렇게 많이 하죠. 당연히 비즈니스가 먼저죠. 보안은 후순위에요. 어떤 경우를 마찬가지고 보안을 먼저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제 CPA 쪽에 있는 건데 저희들의 매출의 많은 부분, 사업적인 거에 많은 부분은 아직도 트랜지셔널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시키려도 많이 넘어갔고 가있지만 그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안 매너를 같이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우선은 진도가 나갈 상태로 보안을 보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각각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엔드포인트 밴드가 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 각각의 밴드들도 한쪽 영역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영역은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업 내부에서도 비즈니스랑 시큐리티가 밸런스 있게 잘 투자되고 운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나머지 있는 세션들 잘 들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